자, 대한민국 입시 스트레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 학생들은 이 학업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 고1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이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좋은 취지로 개편이 되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의식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좀 망쳐버린 그런 친구들이라면 공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일 거고요.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은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입시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꼭 알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8 입시 뭐가 문제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상위권이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교 내신을 좀 망쳤습니까? 자, 그런 학생들은 더 이상 과거에 비해서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10대 이 시기에 처음에는 그냥 놀다가 뒤늦게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해서 다 따라잡았어. 그래서 고3 즈음에는 성적이 비슷해졌어. 누가 우수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이 학생은 무조건 최상위권은 안 돼, 너는 최고 명문대는 못 가라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나요? 그런 학생도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제도 때문에 불가능해졌다? 이게 공정한 제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좀 품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입시제도를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수시는 뭐가 기준이죠? 내신 성적과 생기부에 기록된 활동평가, 이게 수시제도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심화 과목, 선택 과목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도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록이 되면 그건 복구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3학년 성적까지 다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생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학기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보완 기간이 있지만 거의 수정이 되는 경우들은 드물고 한번 기록된 내용들은 그냥 3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어버버 하다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생기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나는 생각 없이 그냥 동아리도 아무거나 들어가가지고 내 활동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그러면 3분의 1의 생기부가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게 대학 입시에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뭐 한 번 시험 망쳤다고 대학 등급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누적돼서 평가받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을 망쳤을 때마다 최상위 등급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씩 낮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의대를 희망한 학생이야. 그런데 내가 고1 내신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면 의대 같은 경우는 완전 극상위권 아이들이 경쟁하는 그런 학과인데 내가 한 번을 망치면 그 꿈은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정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똑같이 그냥 있었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정시, 수능 한 방이죠. 그게 뒤늦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역전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제도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능의 과목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수능에서 심화 과목들을 보지 않고 문과, 이과 상관없이 통합 수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기하, 미적분 2 이런 과목들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요. 과학에서, 사회에서 심화 과목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수능 점수만 보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미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서 교과 역량 평가를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그걸 무려 40%로 확대해서 반영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거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명문대들은 비슷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데 이 수능 점수만 봐서 얘가 우수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수능 한 방을 노렸지만 내가 내신에서 해당 과목들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역전은 어려워지는 거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건 정시 정원을 30% 정도로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의 문은 좁아지고 있고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고 생기부 활동도 반영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망쳐버린 생기부와 내신 성적이 있다면 역전하기가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자퇴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재수생이 돼가지고 계속 수능으로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마찬가지죠. 재수를 하던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던 결국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 이외의 무언가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수능 점수만으로는 뭔가 역전하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채웠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게 좋지 못한 평가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머릿속에 의문이 남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분명 역전하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너무 나약한 태도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저해한다라는 거죠. 내신 중요해진 거, 생기부 기록 중요해진 거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중요도가 더 높아지면서 더더욱 시험 한 번 한 번을 칠 때마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나? 내가 공부해봤자 역전은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리적인 타격은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고 공부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많은 이 뇌과학이나 인지심리학 이런 연구 결과에서 내가 뭔가를 해도 변화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실제 노력이 저하된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고정 마인드셋,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냐면 나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를 가진 학생과 내 실력은 고정돼 있어 어차피 해도 안 바뀔 거야 라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 이 학생들의 실제 성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력하면 내 능력도 올라갈 수 있고 내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과제에 더 몰입하고 성취가 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에 난 해봤자 안 돼, 난 정해져 있어 라고 하면 동기가 떨어지고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낮은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실제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도는 어때요? 내가 해봤자 안 되겠네? 내가 암만 이걸 한다고 한들 나의 상한선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도인 거죠.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래가 고정돼 있다. 내가 암만 발버둥을 쳐도 이 힘든 상황에서 난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그런 무기력감을 우리가 느낀다면 거기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 상황에서는 동기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잘한 학생들, 기특하고 그 학생들이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좋게 평가받는 거,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 환경적인 이유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초반에는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 계속 꾸역꾸역 그걸 보완해서 마지막에 성취한 그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순히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그것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창시절에 세상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 내가 한번 망치면 그걸 만회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 사고관을 그냥 갖추고 성인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충분히 도전하고 열정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높은 목표를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도전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무조건 발생할 겁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 난. 이런 무기력한 태도가 그냥 계속 자리 잡힌 상황에서 성인이 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이 교육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집에서 물려받은 거 없으면 내가 의사 되지 않는 한 역전은 어렵구나. 서울에 있는 몇 평짜리 집에 들어가기는 어렵구나.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들, 요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 무기력함,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화가 나 있고 분노를 하고, 그쵸?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제도가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이 현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런 동기가 꺾이지 않는 대안들도 조금 더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평불만만 한다고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성적 망쳤습니까? 아직 12번 중에 10번은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 1학기 활동 제대로 못했습니까? 그래도 아직 1학년 2학기가 남아 있고 2학년 3학년 생기부 활동이 남아 있습니다. 내신 성적 계속 꾸준히 올려서 마지막에 최상위권까지 찍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눈앞에 있는 공부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후회가 남지 않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활동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게 될 거고, 야, 그래,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난 나를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만 느끼고 졸업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뭐 학벌, 대학 원하는 거 최상위권까지 내가 못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문제고, 이런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런 생각들은 멈추시고요. 내가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그 감각만큼은 내가 이 수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어가야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좀 전환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스터디 코드가 최근에 생기부 컨설팅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기도 합니다. 한번 내신을 망쳤더라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남은 내신과 그리고 남은 활동을 어떻게 하면 백업할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우고 잘 준비하면 그래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저희 스터디 코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전략을 잘 수립하고 앞으로 성적과 활동을 잘 관리하신다면 과거에 비해서 어려워졌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지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내 생기부가 잘 기록될 수 있게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갖고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는 것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를 하셔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행될 그런 생기부 관리에 대해서도 예비고1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유튜브만으로도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관리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입시제도 다양한 장점도 있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한 가지, 역전이 너무 어렵다. 애초에 한번 망치고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동기를 갉아먹고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마저 짓밟아버리는 제도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의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나 지금 망친 것 같은데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달라져 봐야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다짐도 댓글로 남겨두시면 그게 또 여러분들의 동기를 자극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 반드시 따라올 것이고, 그 좋은 결과 이전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노력하면 뭔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태도로 성인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꿀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졸업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